안녕하세요. 나작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나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영상과 함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감정은 건강하다 혹은 절제해야 한다. 어떤 쪽에 마음이 가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할 상대가 없이 자라서인지 생생한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어색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외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과한 제스처나 격하게 감정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부담스럽고 좀 동시에 부럽기도 했어요. 일종의 대리만족이 되면서 욕구가 좀 해소되는 느낌도 있었죠. 아무튼 웃음도 울음도 화냄도 편하게 한번 표현하지 못한 저는 클수록 감정 표현이 서투러져만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향을 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버지세요. 말할 상대가 없다더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쯤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사를 잠시 얘기하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한 4살쯤. 지금은 한부부 가정이 되게 흔한데 제가 어릴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의기소침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무튼 그때 엄마는 일본으로 가시게 돼요. 지금의 워킹홀리데이 그런 식으로 가셨고 저는 외갓댁에 맡겨집니다. 당시 외갓집에 큰애 삼촌 부부하고 언니 오빠들 4명, 막내 언니가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모두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왔고 저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연로하신 할머니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약간 영화 집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1 때 새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빠랑 만나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매일 밤 막 새벽까지 그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그런 감정에 물꼬를 튼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 동기 동생인데요. 편의상 물고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정 표현이 늘 서툴렀던 저는 이렇게 차갑고 새침하고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막 늘 잘 웃고 또 웃고 막 울기도 잘하고 막 좋아하면 정말 한없이 표현하는 그런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했는데요. 물고기가. 그런 물고기를 만나고선 감정 표현이 정말 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표현을 해도 괜찮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직된 마음이 풀어지고 좀 솔직한 감정 표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과 저는 되게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만약에 어릴 때 만났다면 저는 도무지 남편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되게 세심하고 진중하고 되게 진지하고 되게 막 신중 그 자체예요. 막 있는 그대로를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되게 넓은 사람인데 남편 덕분에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좀 수월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심리학,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제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막 되게 쉽게 화를 내고 막 소심하고 아니면 좀 우울해하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즐겁고 막
모든 사소한 거에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인생을 막 진짜 즐기면서 살죠.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그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할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그 모습들이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똑같이 내 모습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에 시간이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 표현은 어떻게 표현한 것이 적절할까요? 저는 기쁨, 즐거움, 행복은 정말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고기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까지 그 행복이 번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해야 된다는 건 그런 전제하에 말이죠. 왜 장례식에 갔는데 뭐 웃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좀 적절하게 그런 표현이 될 때 또 막 화가 나 있는데 막 자기는 막 좋다고 웃고 있으면 이제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풍부하게 표현하면 정말 좋죠. 슬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슬픔도 표현을 해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 나중에 아플 것 같아요. 슬픔을 더 표현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근데 막 슬픔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슬픔에 빠져서 정말 자신을 한없이 막 그 우울의 동굴로 데려가면은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슬퍼한 뒤에 슬픔에서 빠져나온 방법을 터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표현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밀당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밀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진짜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와 지금의 남편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진짜 사랑을 못 만날까봐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진짜 괜한 기우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고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가까운 곳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 화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때때로 화를 낼 필요가 있고 또 어쩌지 못할 만큼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 분노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나시나요? 저는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과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공유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말과 행동을 멈추고 바깥 바람을 좀 쐭니다. 좀 환기를 시키는 거죠. 기분을. 아니면은 흙 작업을 하면은 그게 참 희한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금세 사그라들 때가 많아요. 다른 일에 이제 몰두를 해서 있는 방법이죠. 분노는 토네이도와 같은 파괴력을 지닌 동시에 순식간에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듯이 분노도 조절할 가능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스쳐가는 감정, 기분인 거죠.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불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끄듯이 분노의 불꽃이 딱 피어오를 때 그 딱 초기에 진화를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참으란 거냐. 싫다. 진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분노를 다스리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부르고 자신이 만든 분노에 자기가 이제 삼켜져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서 지혜와 성숙한 지성인의 면모로 발전하는 가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당신을 잘하게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럼 살펴본 건강한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노를 뺀 희의 락, 기쁨, 사랑, 즐거움의 표현은 시적절한 환경, 상황이라면 한없이 자유롭게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분노, 노는 나를 위해서 다스리자.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부르고 결국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고 해소합시다. 놀이공원 가서 막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서 막 소리 지르거나 운동하거나 걷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나만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만드시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